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건강 방송을 맡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저는 로마린다 의대에서 또 쉼터에서 강의도 함께 하고 있고요. 많은 여러분들과 의학적인 많은 그 지혜와 또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5분만 있었을 때 5분 안에 소개해드리는 건강 강의, 또 15분이 있었을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건강의 법칙, 그리고 또 한 25분 정도 있을 때 나누는 건강 법칙,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포괄적인 법칙들과 그 다음에 그 법칙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은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법칙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필요한 것이 건강한 인테이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이, 건강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healthy input.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포괄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건강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healthy, output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듯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나가고 활용되는 것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몸은 지출할수록 잘 사용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이라고, 정신건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healthy connectedness. 말이 좀 복잡한 거예요? 이것은 잘 건강한 통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통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강한 input, 아니면 intake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음식이 됐든 공기가 됐든 말이 됐든 다양한 인풋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식 하면은 음식밖에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인테이크하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우리 몸속으로 흡수하는 것, 흡수라고 하면은 표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흡수할 수 있는 것이 공기죠. 맑은 공기. 그 다음에 맑은 물. 그리고 아주 따사로운 햇볕. 또 햇볕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이러한 것들이 다 인풋이에요. 다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ealthy output. 이것은 다양한 우리 몸속의 세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진대사를 포함한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깥으로는 근육 운동만 운동이 아니고 몸속의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 아웃풋, 활용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아웃풋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건강식, 운동, 정신건강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healthy input, healthy output,
그리고 healthy connectedness. 이것은 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만나면 잘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면 또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그 건강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의 법칙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건강식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제가 다른 날 또 다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의 법칙 차원에서 건강식, 이 건강식 그리고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강의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신진대사, 대사증후군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인앤아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엇을 인해야 되고 무엇을 인풋해야 되고 무엇을 아웃풋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웃풋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각도로 21세기를 위한 탕평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탕평체라고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탕은 다양하게 합쳐져 있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평이라는 것은 평평한, 편안한, 평평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채라는 것은 채소, 여러분 식물, 그 채소를 뜻하는 채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온 말인가? 근데 21세기의 탕평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세기 중엽, 우리 조선의 인구가 약 몇 명이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선의 인구가 약 1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5천만이 되죠. 그렇죠? 그 남한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좀 봤습니다. 왕의 경우는 47세, 양반의 경우는 50세, 그 다음에 황관인 경우에는 약 몇 세를 살았을까요? 7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천민의 경우에는 40세에서 47세. 그래서 사실 왕은 천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정도로밖에 살지 못했어요. 47세. 그 다음에 양반은 여기 이제 50세에서 56세까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50세라고 할 수 있고요. 환관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왕의 경우에는 특별히 음식과 생활 습관이 어땠을까요? 기름진 음식에다가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지를 못했죠. 농사를 할 필요도 없고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좌식 문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많이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정말 그 몸을 탕진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의 경우는 조금 더 오래 살았는데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천민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는데 아무래도 그 의원들에게 찾아가고 또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음식을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환관인 경우에는 참 신기하게도 그래도 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음식을 잘 먹었을 텐데 환관인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는 아니었지만 70세까지는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표적인 그 환관이 장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관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은 거였을까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았냐 하면은 테스토스테론 제가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요것이 사실은 정신 건강에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 뭐 건강식이나 육체적인 건강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남성인 경우에는 그 뼈가 단단하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렇게 휘어지는 것보다는 아주 단단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테스토스테론이고, 그런데 이제 그 정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정열적이기도 하게 하지만은 아주 적개심을 갖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남성 호르몬의 역할인데, 일반적으로 거세를 당하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환관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온순하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하고 큰 관계가 없더라도 이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환경이었을 때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이분 딱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에 있죠, 그렇죠? 이분이 세종대왕이신데 업적을 보면서 이분의 건강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조선 역사를 쓴 조선실록이 약 207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네스코의 기록의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1997년에. 보통 책 한 권이 1.7cm 정도 된다고 측정이 됐습니다. 1.7cm를 2077권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아파트 12층 정도. 세계적인 기록 유산,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확한 왕이 기침하는 소리에서부터 왕이 하는 모든 언행 그리고 업적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왕들도 조선실록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수정을 할까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서 정확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나라에도 없는 대단한 세계적인 기록 유산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분의 언행과 업적이 바로 세종대왕의 업적입니다. 무려 154권 정도의 책이 조선의 왕조가 26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154권은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보여준 세종대왕의 수명이 5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왕들보다 조금은 더 살았지만 정말 애석한 나이. 이분이 한 80살, 여러분과 같이 한 7, 80까지 사셨다면, 또 80이 훨씬 넘게 사셨다면 어쩌면 아마 한국이 더 많이 발전했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조선실록 세종 21년 6월 21일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제가 네모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이렇게 아주 날씬하고 좋은 영정의 사진, 그림인데요. 사실은 아마 아래 모양의 그림이 더 세종대왕의 모습과 같았을 거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의 문제가 부종, 그렇죠? 부종과 종기를 항상 앓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소갈증, 그 다음에 임질.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야기한 임질은 성병이 아니고 방광염, 그 다음에 요도염, 전립선염 항상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풍에 걸려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스쳐가도 아프는 그 통풍. 이러한 그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이 이제 이 그 번역본에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앉아있는 종합병원이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항상 앉아 계셨습니다. 뭐 하느라고? 책을 보느라고. 이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종 이방원이었는데 너무 그 아들이 책 보는 걸 좋아하니까 책을 다 감췄대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 하나를 그 감추고 있다가 책을 하도 보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 책 한 권을 100번, 어떤 책은 1000번까지 읽어서 완전히 머릿속에 담아줄 정도로 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건 참 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운동도 하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상황으로 계속 책만 보다가 이제 다양한 소위 요즘에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만성질환, 대사증후군이 들어있는, 대사증후군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이셨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 보면 육식, 편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으로 이제 일생을 보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활로 바꾸지 않고 무당을 통한 주술이나 뭐 이러한 그 다른 그 지름길을 생각하셨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대왕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법칙을 몰랐다. 또 어쩌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겠지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무리 훌륭해도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육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제가 이번 강의와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장수왕 하면은 누구였을까요? 영조 대왕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당시에 83세, 환관들이 70이었는데 이분은 83세, 엄청나게 장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절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 그 다음에 운동. 왕은 강무, 그쵸? 그 사냥을 하면서 말타기 운동이나 다양한 운동을 특별히 영조대왕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에 대한 그 세종대왕이나 영조대왕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다음 편까지 소개해드릴 그 탕평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탕평채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영조대왕이 그 나라를 정치하던 그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론과 노론, 그렇죠? 북인과 남인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당파, 그렇죠?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당파 싸움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면은 나쁜 것이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화합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합쳤을 때 가장 훌륭한 정책을 할 수 있다,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영조대왕이 하루는 이 요리를 갖고 나와서 신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리를 왜 가지고 왔나 신하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바로 탕평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탕평채는 무엇이냐면 탕평책에서 온 말인데 탕평책은 뭐냐 하면은 넓게 그 다음에 넓게 그리고 편편하게 아주 다양하게 많은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공평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또 논의를 통해서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각기 다른 의견을 모았을 때 아주 훌륭한 요리와 같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탕평책을 우리가 내가 선포하는 차원에서 탕평채를
여러분들과 너희들과 함께 먹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탕평채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석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건강식입니다. 제각기 다른 그 재료가 함께 아우러져서 이것이 다양한 건강 효과도 이루듯이 사람들도 정신 건강, 이게 커넥티드니스거든요. 제각기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탕평채를 돌솥에 밥과 함께 섞으면 그게 돌솥 비빔밥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거의 300년 전에 영조대왕이 조선 백성들을 잘 사랑으로 정치하기 위해서 내놓은 탕평채의 상징적인 의미로 함께 먹은 탕평채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남인이 있었고, 북인이 있었고, 서인이 있었고, 동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탕평채의 일부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모습은 다르죠? 그렇지만 결국은 다양한 음식, 지금 이렇게 해도 탕평채가 될 것 같아요. 21세기 탕평채, 어쩌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제가 세 부류만 제가 적겠는데요. 배우자, 자녀와 가족, 그 다음에 이웃.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도 잘 탕평채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죠? 여기 보면은 통한다면, 함께 잘 섞어질 수 있다면 본인들의 특수한 그 고유의 성격이나 고유의 성향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서로 아우러져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를 요리나 돌솥 비빔밥으로 드셨을 때 당근은 당근 맛이 그대로 납니다. 버섯도 버섯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채소가 다 그 자체의 고유한 맛이 나지만 그것이 어우러지면 훨씬 더 맛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평채에는 녹두묵, 숙주나물, 콩으로 만든 고기, 버섯, 황백지단, 계란이죠. 요즘에는 계란도 좀 조심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이제 올게닉 계란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과거에는 고기를 썼지만 이제 콩고기나 밀고기를 대신을 하면은 좀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 오이, 그리고 미나리, 그 다음에 김. 이렇게 매일같이 드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은 이 탕평채를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식과 정신 건강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녹두하고 숙주하고 고기하고 버섯, 황백지단, 당근, 오이, 미나리, 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두와 숙주는 같은 거죠. 하나는 묵으로 쓴 거고 하나는 나물로 그냥 남아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세척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혈액을 맑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백질과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분을 여러분들에게 보급을 하고요. 버섯은 항암제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백지단, 사실은 이것은 이제 노란자하고 흰자를 이렇게 구분한 것인데 흰자는 단백질이고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하나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올게닉으로 천연으로 그 프리 레인지라 그러죠. 풀어놓은 닭과 좋은 모이를 먹인 닭에서 나오는 계란은 건강적인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지능 개발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이제 그 흰자고요. 그 다음에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속에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흡수가 됐을 때 혈관을 막게 해주지만
적당하게 드셨을 때는 하루에 하나 정도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셨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분비해야 되는 다양한 호르몬을 만드는 비타민 D, 뭐 여성 호르몬, 또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영양소이긴 한데 이제 지금은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당근 항암제입니다. 오이 해독제입니다. 그다음 미나리 해독제입니다. 김 다양한 비타민 특별히 B12라는 채식하는 사람들이 얻기 힘든 B12가 김 한 장 안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오다인이나 요오드 같은 그러한 것들이 또 들어 있지만은 일단은 탕평채에 들어 있는 음식만 여러분들이 매일 드실 수만 있어도 힘들지만 않으시면 매일 드실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건강이 매우 좋아지고 탕평채 안에 들어있는 탕평책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도 아주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이 시간에 탕평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 세 가지 건강 법칙을 이제 세 가지를 나열하는 데는 5분이 걸렸지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한 2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